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늪속에 빠져 있는 NC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늪속에 빠진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늪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C소프트인데 이 NC소프트는 과연 견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팔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로에 서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NC소프트 참 좋아하다가 늪속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이미 이제 팔고 나왔죠. 네, 나왔는데 아직도 못 팔고 나오거나 어떻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이제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종목이 NC소프트인데 이 NC소프트의 향후 전망 같은 것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자,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동사에는 늘 방향성은 좋으나 속도가 문제다. 그렇죠? 네, 방향성부터. 올바른 방향성으로는 가고 있으나 시장이 원하는 빠른 속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저도 이제 판교에 있는 NC소프트의 탐방을 자주 갔었는데, 펀드매니저 때 자주 갔었는데, 이 회사에 가면 굉장히 꼼꼼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들, 영상도 잘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나오면 다시 뒤집었다가 출시를 천천히 하거나, 완벽을 구해서 나오는 그러한 회사의 특징들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시장은 너무 빠른 전쟁터인데, 이렇게 답답하게 속도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속도 있게 움직이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NC소프트 리니지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철학도 있어 보이고 좋은 면으로 작용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방향은 유지 중이고 모멘텀의 발현의 속도 하락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NC소프트가 향후에도 이 속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에는 그 회사 리더의 정신, 회사의 시스템, 기술자들, 또 프로그래머 만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여 있어야만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배가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미리미리 모든 걸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NGW의 회의 성과에 따라 중단기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전망이 유일한 희망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을 카니발레이제이션으로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NFT 향의 IP 출시와 그에 기반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성에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기존 예상과 동일하다. 다만 향후 주가의 확실한 향방은 방향성이 아닌 속도 상승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사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시 일정 연기 등 모멘텀 발휘의 속도 하락에 따라서 중단기 목표가 출렁거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이제 게임들을 몇 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되거나 연기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랬을 때는 주가의 충격은 확실히 더 한 번 올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측면에서는 진바닥이 다 온 듯합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면 때문에 지금은 파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견뎌야 됩니다. 문제는 V자 반등이라는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없다면 팔아야죠. 그렇죠? 견딜 수 있거나 나는 지속적으로 엉덩이 무게로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엉덩이 무게가 중요한데 내 자신이 이 엉덩이 무게를 견딜 수 없다면 팔고 나오셔야 되죠. 이걸 팔아서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여러 종목들 있죠. 리오픈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수혜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새로운 시장에서 네, 전기차 이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터진 부분을 앞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팔아야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치를 한번 봅시다. 살벌하죠? 네. 100만 원 같은 게 44만 원 갔으니까 살벌합니다. 모든 바닥을 다 깨고 내려왔죠. 그렇죠? 네. 가격 측면에서는 정말 진바닥, MACD도 이제 바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길게 보신 분들은 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급 측면을 한번 봅시다. 어느 누구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말아버렸죠. 그렇죠? 네, 다시 하라고 돌아섰는데 국내 기관 외국인들 다 팔고 있죠. 그러면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개인들은 이 종목을 끌어올릴 능력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죠. 그렇죠? 네, 특히 국내 기관들이 NC소프트를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데 이 가격 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그 무엇이 지금 필요한데 그것은 동사의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네. 어떤 신규 게임을 확실히 빨리빨리 발행하든지 NFT라든지 P2E 게임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코인 시스템을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동사는 늪속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박스권에서 먹고 터지고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첫째는 실적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먼저 4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1095억을 기록해서 NC소프트는 2021년 4분기 영업수익 매출이익이 7,572억 원, 영업이익이 1095억으로 YY로 30.2%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OP 마진이 14.5%였고, 그렇죠? 컨센서스 2,062억 원을 하락했죠. 그렇죠? 미스했던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보면 11월 출시가 된 평균 일매출 62억 원을 기록하며 흥행을 성공했지만 W가 기존 작가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동일 장르 및 IP 잠식 효과가 나타났다. 부정적 요인이 나타난 거죠. 결국 W는 좋았는데 나머지 것들을 PC라든지 모바일 것을 잠식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인건비와 또 마케팅비 이러한 비용이 또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시 출시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가 동사의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최근에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첫 번째는 일단은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 상으로 받은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들을 보면 그렇죠? 하락하는 추세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리니지 모바일 라인업도 매출액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힛 레이쇼의 하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힛 레이쇼. 대체 게임 회사에서 힛 레이쇼는 어떤 의미일까?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은 힛 레이쇼 하락을 둘 수 있다. 힛.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과거 완성도와 BM이 뛰어났기 때문에 실제 성과도 좋았던 거죠. 과거에. 당연히 후속작인 트릭스트 M과 불소2의 기대감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속작은 인지도 높은 IP를 이용했음에도 리니지 IP 게임 대비 완성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한편 리니지 W는 기존 리니지의 콘텐츠와 게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흥행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신규 IP, 플랫폼, 장르에서의 성공으로 동사의 개발력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잘 나가던 IP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은 좋았는데, 나머지의 어떤 게임들은 생각보다도 실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개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존에 뭐 다 완성되고 다 세트가 잘 맞춰지고 충분히 고객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후속작들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2022년에는 비용 통제와 신작의 온기 반영으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지만 신작에 대한 우려가 존재 중이다. 그렇죠? 네, 기존 것은 W는 좋지만은 나머지 신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술력적으로도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동사의 게임이 한국과 다른 유저 성향을 보이는 북미, 유럽에서도 흥행이 가능할지, 전략, 배틀로얄, 서브컬처 등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장르 다양한 흐름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동사의 게임이 흥행하거나 생존할 수 있을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동사가 글로벌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건지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향후 전망으로는 첫 번째, 주요 신작의
게임성 수준이 변수이다. 티징 영상에서 공개된 주요 신작별 영상은 게임성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TL, Throne and Liberty는 공성전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일부 기대감을 높이긴 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동게임의 2002년 4분기 PC나 콘솔 합산 초기 판매량이 150만 장과 5년간 누적 판매량 500만 장 추정치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콘솔 분야는 동사의 경쟁력이 글로벌로 검증되지 않는 바 추후 게임성이 확인을 통해 트리플 A급 게임으로 포지션을 할 수 있는지가 추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콘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사가 스스로 경쟁을 해야 될 어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게임성이 굉장히 중요한 미지의 그런 물음표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또 시장은 동사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너희도 이걸 하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왜 안 하는 거냐? 왜 스피드를 안 내는 거냐? 컴투스와 위메이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사는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을 전략을 단순 P2E 접근이 아닌 에코시스템 기반의 유저 자산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주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보는 거죠. 누가 더 이익을 얻고 누가 더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는 여타 게임사들이 P2E 기반으로 백다른 기술에 집중한 것과는 대비되는 그런 포인트이다. 중요한 것은 NC소프트도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게임성에 기반한 신작을 출시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위메이드도 그렇고 네, 컴투스도 그렇고 재미있고 모든 글로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임성이 없으면은 이 P2E 게임은 실패하는 거죠. NFT의 생태계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르포도 이런 데 지금 도전을 받고 그 안에 이제 코인 시스템, 코인 가격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NFT 가격을 뭘로 할 것인지, NFT 가격을 만들었을 때 정말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쉽게 돈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NC소프트는 하겠다 말만 던져놓은 거죠. 처음에는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는 추후에 이런 방구도 없는 거죠. 언급이 거의 없는 거죠. 네.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게임의 회사와 다르게 동사에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리니지 W에 기반한 글로벌 외형 성장, 그 다음에 NFT, 리니지 W의 글로벌 출시와 함께 NFT 시스템이 탑재될 신작 게임 출시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 확대 가능성과 시기가 동사 주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시장에서 동사와 예매받고 이유 중 하나인 기존 시장 예상 시점과 달리 리니지 W의 제2권역 출시 일정이 2분기에서 3분기로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지금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죠. 네, NC소프트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속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리니지 W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별로 서비스가 분산되는 구조라는 거죠. 아시아 외 지역에서 흥행 기조가 지속되면 확실한 리레이팅 요인이 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글로벌 BM과 국가 및 지역별 멀티 플랫폼의 차별화가 향후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죠. 또한 권역별 출시 일정의 차별화와 더불어 로컬별 출시에 초점을 맞춘 게임 밸런스 및 과금 체계 장착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또 보여집니다. 리니지 W의 확장 출시는 매출 국가 확대 및 추가적인 중장기 수익 모델의 확보 측면에서 주가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리니지 W가 기대 이상의 흥행 기조를 지속할 때 후소작인 아이온2와 프로젝트 TL의 22년 순차적 출시가 가능해지고 모멘텀도 확장도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읽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야 되고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TL은 4분기 출시가 예상되나 역시 출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온-T2도 출시 일정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네,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을 또 시장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C소프트의 중단기 이익 기여는 기존 라인업의 성장 및 재성장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한, 뭔가 그로스나 뭔가를 폭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감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 한번 봅시다. 2021년 그렇죠. 영업이익이 3,750억. 올해는 6,725억. 두 배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죠. 내년에는 3,500으로 다시 좀 줄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올해 리니지 W가 시장을 어떻게 확장하고요. 향후에 새로운 신작 게임들이 빨리 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영업이익과 매출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NFT와 P2E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동사의 향후 가장 큰 문제점과 기대감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다시 정의합시다. 가격적에서는 100만원짜리 44만원 갔으니까 충분히 하락을 했다 볼 수 있죠.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두 번째는 가격만 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빨리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핵심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걸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한 50% 정도는 팔아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인 쪽으로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너무 아깝고 많이 터져 있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엉덩이 무겁게 44만 원인데 기다리면 60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복이 저는 올 2분기 5월 돼야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저도 뭐 중원부원하면서 결론을 내렸지만 가격적인 매력, 그 다음에 반등의 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에 물려서 늪속에 우리 헤매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